거칠어진 윤석열의 입,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권에서 윽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후보 국회에서 아주 격정적인 15분간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영상에서 본 모습이 이제 그제예요. 근데 네. 어제도 또 관련해서 발언을 이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제 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격정적인 저 기자회견을 보고서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다라고 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 지금 이 그동안 잠시 쉬었었던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 바로 어제 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공개적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당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어제 윤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부터 해온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기자회견을 한 걸 가지고 국민의당 윽박이다.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것을 이렇게 정치를 늘 공작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버릇은 이제 그런 습속은 좀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보자가 한 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건데 더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인터넷 매체가 어디 늘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메이저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내가 한 말 중에 거기 폄훼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이다. 이 냄새만 풍기지 말고 빨리빨리 수사해서 좀 결론을 내라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여권에서 이게 윽박을 지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유 말이야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말장난 그만하십시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격앙됐었던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 인터넷 언론 비하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 매체를 폄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들으셨죠. 이 내가 한 말 중에 폄훼한 부분이 어디 있냐. 다만 나는 공작을 할 거라면 당당하게 여권하고 가까운 규모가 큰 언론사랑 직접적으로 붙으란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발언도 어떻게 듣기에 따라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규모가 큰 언론사는 여권하고 가깝다는 친정부적이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윤 후보 규모가 커야 나중에 책임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선 본인의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에 대해선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제 국회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치사하게 숨어서 하시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 예비후보. 자,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질질 끌면서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저 MBN에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의혹 국정조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국정조사 해야 한다 58.7%, 국정조사 반대한다 23.3%, 절반이 넘는 응답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1%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42.7%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 후보가 고발 사주를 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심판격인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묵인하고 있으면 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시인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를 해서 굉장히 어떤 격앙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네. 즉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에서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이요. 지금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뭐 근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손준성 지금 전 대검 정책기획관은 뭐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데 또 지금 김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 제보자라고 알려진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게 뛰어들었고 검찰도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사로 일단 밝혀질 문제인데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거는 빨리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아마 그런 요구에서 이렇게 찬성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렇게 정치적 공격만 하지 말고 그렇죠. 얼른 빨리 해라.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달 뒤 있으면 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끌 경우에 실제로 여론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이게 아무 혐의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실 왜곡하는 결과가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예전에 뭐 2002년도에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큰 의혹 부풀렸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거짓으로 드러나서 그랬어요. 결국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정조사 현 단계에 한다는 거는 사실관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사실을 찾아야 되는 단계거든요. 뭐 압수수색을 해서 찾고 뭔가 킥스를 하는 데서 뭐 판결문을 뽑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만이 사실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치 공방만 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하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수처가 오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뭔가 사실관계를 좀 거르고 그리고 이 수사는 마냥 늘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하여튼 끝내는 방향, 이 가타부타 결론 내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렇게 윤석열 후보 여러 의혹이 있을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말이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죠. 비단 주머니 3개, 이 발언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동석 기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 비단 주머니 3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은요.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를 곧 꺼낼 거라고 보면서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가 아닌 비닐 주머니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단 주머니와 비단 자료를 짊어지고 가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의 입장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가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네거티브에 치중하게 됐을 때 유권자분들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도 곧 꺼낼 거라고 봅니다. 비단 주머니 3개. 저는 뭐 언론에 있어가지고 좀 말실수 성격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다만 어제 대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 기자회견 자체가 뭐 사실관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행보였고 그게 일부 뭐 지지자들에게는 다시 좀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을 수는 있겠다. 이준석 대표님이 비단 주머니 하나 풀어놓으실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는 작은 매체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진실을 담보할 능력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 이게 뭘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를 비단 주머니라고 하십니까?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지 그런 말은. 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그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기자회견 자체는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 매체 발언에 대해선 말실수 성격이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네요. 여기서 발전이 있으면 정치인, 아니면 발전이 없으면 영원한 검찰총장. 지금 CG로 나오는데
여기서 발전이 있으면 정치인이고 발전이 없으면 영원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환영이 많은데? 좋아하는 분들이 강원도에 많으셔가지고. 많아요. 외갓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외갓집이라고. 먹방이 이렇게 사진 이쁘게 나오지 않다고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국물이다. 우리랑 또 맛있게 먹는 거. 정치인들도 모양이 안 좋아? 모양이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별로 거의 뭐 없어요. 약간 닭은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떠부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밥부터 집으시네. 자, 이렇게 있다. 뜨거워요, 뜨거워. 끝. 되셨죠?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아직 검찰총장 티 못 벗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또 지금 영상 보면 여느 정치인하고 또 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먹방 모습이잖아요. 네. 일단 선거 때는 확실히 먹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지지난해인가요? 국정감사장에서 거침없이 답변하던 윤석열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예전에 저한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좀 거칠었지만 언사라는 게 좀 거칠었지만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지지층은 오히려 확신을 주는 계기가 돼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너무 이미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인데 기자회견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기자들이 앞에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호통을 치는다든가 막 화가 난 듯한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면서 약간 그 기자회견의 일부 효과도 거뒀지만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는 반면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간 거죠? 어제 간 건가요? 네, 어제 갔는데 저런 먹방 보여주는 건 오히려 그 약간 거칠고 그런 모습을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강원도가 어디예요? 자기 외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외가가 있고 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가서 어린 시절에 갔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일정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이런 제2의 고향에 가서 뭐 이제 저기 주민들은 아닙니다만 어떤 현지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거기 관계자들 알고 이제 음식을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제 약간 거친 이미지를 희석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하면 기자회견장의 모습처럼 카리스마라든가 또 체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칫 좀 목소리까지 크면은 좀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호탕한 모습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뭐 윤석열 친구들이 썼다는 저서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도 있던데 거기에 따르면 굉장히 인간미도 있다라고들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아직은 저희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탕하고 친근하고 구수한 모습들을 선거 때는 현장에 가는 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런 이미지를 좀 더 선거 본질은 아닙니다만 선거 전략으로 잘 활용한다면 자기의 아직은 정치인스럽지 못한 그런 언어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인기가 있어야지 진짜 정치인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어제 닭갈비 먹는 모습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이 또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강원도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윤석열 후보 이 마스크하고 노란 조끼를 입고 있죠. 그리고 이 손에는 교통안전 이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 맞아요? 네, 사실 마스크까지 끼고 살까지 좀 빠져가지고 이 윤석열 맞나 싶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가 맞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은 모두 다 이 봉사활동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 경선 이 과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무슨 봉사활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전 관련한 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이준석 대표가 아이 그럼 제 지역구인 이 상계동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아이 좋죠 라고 하면서 이 보신 것처럼 이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던 건데요. 네, 이 윤 후보가 입은 조끼 사실 저는 제대로 안 봤었는데 이 윤 후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반려견 토리는 이 윤 후보가 입은 조끼를 좀 주시해서 봤나 봅니다. 이 반려견인 토리의 계정으로 운영하는 이 SNS에 보신 것처럼 저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이 글이 긴급 상황이다. 아빠도 꼈다. 조끼 터진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해시태그가 핵심입니다. 이 해시태그 이 아빠는 4X라지, 조끼는 X라지. 이 우리 아빠 4X라지 줘야 되는데 X라지 입어서 지금 이 긴급 상황이다. 조끼 터진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SNS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더라고요. 누군가 저 박준영 씨인가요? 이분이 최근 본 뉴스 사진 중 제일 웃긴 사진이다 이렇게 SNS를 올렸는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하면서 정지선을 지킵시다 이렇게 또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요. 오늘 뭐 공판이 있던데 최근에 네. 이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 상당히 떠들썩하잖아요. 이거 네. 관련해서 혹시 뭐라고 얘기가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마침 오늘 이 공판일이었었는데 이 아침에 이 법원에 나온 이 조국 전 장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하여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언어를 저작거리 언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작거리라는 단어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건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날 포함해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쏟아진 이 모든 고발장, 이 고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이렇게 퍼왔습니다. 이 바로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의 글이었었는데 이 황희석 최고위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백지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 황희석 이 최고위원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도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이 조국 전 장관 퍼온 겁니다. 근데 오비 일학으로 이 마침 공수처 오늘 이 김웅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실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김은미 기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동석 기자. 자, 지금 김웅 의원 뭐 관련해서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공수처가 오늘 김웅 의원실을 비롯한 김웅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손중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요. 사실 국회의원회 간의 압수수색은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그리고 정치권에선 정치권대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실에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을 중단시켰다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지만 이준석 대표까지 김웅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에 이영, 허은하 의원 등도 함께하면서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공수처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김웅 의원 오늘 오전에 자택에 머물다가 조금 전인 12시, 2시간 전인 12시쯤 국회의원회관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들을 향해서 영장을 달라, 왜 보여주지 않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보좌진 P씨의 영상이 있는지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영장이 있는지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의혹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이동석 기자가 진실의 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하는 뭐 김웅 의원도 그렇고요.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요. 전부 기억 안 난다, 내가 하지 않았다 다 부인하는 말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의 약간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이 검찰, 뭐 손준성 이 당시 대검 이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당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 그 외에 고발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손준성 이 정책관, 당시 정책관, 이 최근에 취재진하고 마주쳐서 나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그리고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한테 보낸 적도 없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고발장을 당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 해당 고발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을 통해서 받은 거고 그럼 보좌관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나는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 이 제보한 사람, 이 조성은 씨인데요.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공익신고자라서 실명을 노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뭐 본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이랑 관련해서 날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면서 모욕, 이 허위 사실이 나오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올렸는데 입장문을 보면 내가 제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취재진이 그럼 공익신고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제보자이고 아니고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고발장의 작성자, 전달자, 그리고 제보자 모두 상당히 뭔가 명쾌한 부분이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제보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아직은 뭐 이 사람이 제보를 했다 아직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보면 손준성 검사 작성한 바 없다. 김웅 의원 기억 안 난다. 정점식 의원 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뭐 제보자 의혹 받는 뭐 제보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난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전부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관련자들이.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까요? 참 공수처가 다른 수사는 굉장히 좀 늦장을 부리는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지 4일 만에 일단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압수수색의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요즘 압수수색은 옛날같이 포괄 압수수색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의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게 딱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장을 이제 보좌한 것이고 아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가서 했다는 게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거기 아주 사항들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적시가 돼 있지 않는 거를 만약에 압수수색할 경우에 나중에 이게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집에 그때 압수수색해서 갔을 때 그때 계속 그 변호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왜 거기 없는 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좌관들 PC에 대한 영장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못하게 한 것 같고 이제 일단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총장의 직권 안에 고발 사주라는 직권이 없거든요. 그럼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는 고발 사주를 없는데 남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그렇죠. 하겠죠.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게 직권 남용인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현재 혐의인데 공직선거법하고 직권남용 혐의예요. 공직선거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건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오늘 두 군데 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 거도 지금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고 1년 예전에 5개월이나 받았던 거는
본인이 이 김웅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휴대전화 이런 걸 봤을 텐데 지금 과연 그러면 의원실에 이거 PC는 다 새롭게 만들어지면 될 텐데 과연 증거가 있을 것인가? 또 손준성 지금 정책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그 업무부에 떠났고 현재 대구고검에 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걸 뭐 해서 나올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공소가 생기면서 법률적으로 지금 나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대검 차원에서도 또 이 압수수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수사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원래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지만이 뭔가 이 증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글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수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수사가 바람직하다. 자,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과정들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